네, 안녕하세요. 풍산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6.8%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쟁 이후로 강한 조정을 받고 있었던 풍산에서 다시 한 번 더 이평선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1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주주분들도 이러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풍산이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보여줄지 아니면 단기적인 반등으로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올지 걱정을 하고 계실 거고 이 구간 대응이 중요하다는 건 심리적으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 대응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종목 분석 영상 같은 경우에는 풍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라면 지금 이 구간 대응 고민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혼자서 고민하고 계시는 풍산 주주분들 적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많을 거거든요. 그런 주주분들이 우연이라도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풍산 힘내자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풍산이 고개를 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전쟁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방산 섹터가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것도 물론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거였으면 풍산 전쟁 리스크가 만들어졌을 때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강한 상승 구간 하다못해 지지를 받는 모습은 보여줬어야죠. 하지만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조정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방산 섹터의 상승이 지금 풍산 주가의 상승 구간을 만들고 있다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어딘가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LM이라고 하는 런던 금속 거래소예요. 거기서 구리 가격을 한번 봐보자고요. 전쟁 이후로 구리 가격이 어떤 추세를 보여줬나요?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다고요. 구리 가격의 하락은 3월 24일까지 계속해서 나왔어요. 3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풍산의 저점과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구리 가격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왔나요? 다시 한 번 더 저점 구간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고요. 왜냐하면 이란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이 됐고 당연히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리 가격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지만 이란 전쟁이 끝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구리 가격의 조정이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반등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풍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구리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풍산 같은 경우에는 방산 기업이기도 하지만 신동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실제로 풍산 매출의 70%는 신동 사업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풍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방산의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구리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상승 구간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급을 보더라도 외인들의 매수세가 구리 가격이 저점을 찍었었던 3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이슈가 있나요? 바로 탄약 사업 매각 이슈가 있잖아요. 물론 풍산 같은 경우에는 3월 5일 날 당사는 기업 가치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 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정정 공시를 내기는 했어요. 하지만 재공시 예정일이 오늘 잡혀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본장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탄약 사업 매각에 대해서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풍산이 지분 매각을 한다 안 한다, 물적 분할을 한다, 인적 분할을 한다가 아니라 결국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큰돈을 다루는 외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우려가 있을 때 높은 확률로 매각이 이루어질 거다 생각을 하고 베팅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풍산 같은 경우에는 방산에서의 수혜보다도 구리 가격에서의 움직임에 밀접하게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상승 구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21선의 돌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풍산 주가의 상승은 길지는 않아도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번 이란 전쟁의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번 전쟁 확전되는 거 못 봤냐? 얘기하실 주주분들 계실 거 저도 분명히 알아요.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에서 바뀐 게 있나요? 바뀐 건 하나도 없었다고요. 똑같이 이란 전쟁 2, 3주 안에 끝날 거고 강력한 군사 옵션 실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했었던 매물들이 실망 매물로 바뀌면서 증시의 조정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거 전쟁 확전되는구나, 전쟁 장기화 되는구나, 포모를 느끼면서 매도를 던졌고 그 매도세가 시장 전체에 과대한 낙폭을 만들어 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코스피 야간 선물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고 아무것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게다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미국 해군기지에서 조지 부시 항공모함이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요. 정확하게 트럼프가 가장 강력한 군사 옵션을 언제 실행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항공모함의 속도를 생각해 봤을 때 4월 12일에서 15일 정도가 되면은 이란이 공격 사정권 안으로 든다고요. 이 시기에 군사 옵션이 실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강력한 군사 옵션을 실행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종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트럼프와 네타냐후 모두 다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이유가 없으니까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산 주가의 상승은 길지는 않더라도 단발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겁을 먹고서 휘둘릴 때는 아니지만 이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수급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서 윗구간에서 정확한 타점의 대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타점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이러한 신호에서의 기준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시장을 따라가야지 비로소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왜? 이렇게 올라가던 주가가 신호가 하나 딸랑 나오면서 그대로 급락을 하나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풍산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과 같이 잡아 나갈 거니까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풍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할 수 있게끔 수급에서 신호가 나온다면 실시간 대응법 잡아드릴 거니까 풍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급격한 상승 구간을 보여주고 그 수급상에서 신호가 빠르게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종목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주주분들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요. 물론 제가 100% 최고 타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보장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잡아드릴 거라고요. 왜냐면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당연히 저도 해드리고 싶죠. 하지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딱 2명 알아요. 신 아니면 사기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쉬워할 게 없는 게, 실망할 게 없는 게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못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수급에서의 신호가 나올 거고 그러한 신호에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간다면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충분히 잡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강한 주가의 상승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급의 신호가 나올 거라고요. 더 이상 외인들이 수급을 받쳐주면서 주가의 상승 구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요. 당연히 처음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을 땐 개인들의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고 개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렸을 땐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신호가 나올 거고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본다면 충분히 확률을 올려나갈 수 있는 거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을 때 대응을 해 나간다면 변동성이 나오기 전에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잡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자랑도 아니고 정말로 부족한 얘기지만 저 증시시장에 있으면서 정말로 깡통 많이 차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풍산 주주분들이 어떤 심정인지 어떤 생각으로 주식시장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요. 우리 풍산 처음 매수할 때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나요? 전쟁 났으니까 당연히 방산 갈 수밖에 없다. 풍산 매수해야겠다. 공격적으로 매수하셨잖아요. 그런데 주가 조정 받으니까 지금은 어때요? 전쟁이 클라이맥스로 다가가고 있는데 매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실제로 매도를 하려니까 손은 또 안 나가죠. 왜? 내가 팔면 주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물론 저도 똑같이 이랬다고요. 저도 달랐을까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거 하나는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러한 투자를 계속해서 해왔다면 지금 증시시장에 절대 없었을 거예요. 제가 깡통을 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증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리스크를 방치하지 않고 대응해 나갔기 때문이에요. 제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얘기를 드리면 매수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세요. 이게 리스크를 관리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거는 리스크를 관리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거라고요. 방치된 리스크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풍산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신호가 나왔을 때 적절한 대응을 잡아 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제가 전고점까지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2차 상승 파동 나올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신호를 잡아 가면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결국 변곡점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제가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기준을 가지고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세요. 아직까지 문자 안 남기신 풍산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제가 위에 연락처 남겨드리고 있어요. 풍산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놓으세요. 그래도 구독자분들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과 응원의 댓글, 좋아요 남겨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풍산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풍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 회복주 선물로 가져왔어요.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증시의 등락폭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예요. 개인들의 증시 피로감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요. 증시가 그대로 꺾이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우리 과거부터 봐보자고요.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작년 12일 전쟁 더 가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또 가볼까요? 코로나 팬데믹, 증시의 조정을 만들었었던 요인들이 실제로 증시를 꺾었나요? 아니죠. 결국 증시는 더 강하게 반등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도 증시는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시의 반등이 과연 종전이 나와야만 나올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항상 그 전부터 반등의 시그널은 나왔었고 개인들이 가장 포모를 가졌을 때 반등은 시작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대규모 공습을 앞두고 있는 지금 개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이 언제라도 반등의 시그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등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급등을 하는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장 회복주라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증시의 조정을 만들고 있었던 리스크가 해소가 됐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하다가 증시의 조정이 나오면서 세력들도 물려있는 종목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등의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때요? 유가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화 시켜야겠죠. 그런데 한낱 기업이 유가 움직일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인건비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제조업 기업들이 그런데 인건비 낮출 수 있나요? 구조조정할 수 있어요? 제한적이라고요. 시장의 시선이 스마트 팩토리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던 스마트 팩토리에 투자가 유치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장의 수혜가 로봇으로 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 파동 나왔어요. 그리고 2차 상승 파동 나왔나요? 아니죠. 세력들이 2차 상승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매집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란 전쟁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도 물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모든 로봇 종목이 급등을 할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드리지 않아요.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 양산이 중요할 거고 세력들의 매집 강하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힘들게 시장 회복주 찾아온 거니까 증시 반등의 시그널이 코앞까지 다가온 이 시점에 뒤에 영상에서 종목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왜? 이러한 급등주는 우리가 종목명을 알고 있는 게 다라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가 뭐냐면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HL 만도나 현대 오토웨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로봇 섹터로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웨버는 SDV OS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DV OS가 이제는 피지컬 AI에 도입될 수도 있다.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